자, 체크해 봅시다. 자, 오늘 항등식으로 넘어가거든요. 26페이지입니다. 자, 2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제목은 나머지 정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항등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 먼저 여기 있는 개념들을 한번 쭉 다 보고요. 그 뒤로 나머지 정리에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에다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항등식.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그 등식을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 x자리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다 만족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얘 반대말이 뭘까요? 항등식에 대해서 반대말.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요, 어떤 x를 넣어도 만족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x를 넣었을 때만 만족하는 등식이에요. 그래서 항등식이랑 반대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유사하지만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는 방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항등식에서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아니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거, 거기에다가 별표 3개 하시죠. 뭐냐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맣게 나와 있다, 그죠? 자, 1번 동그라미부터 하나씩 천천히 같이 볼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나온다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만족하기 때문에 항등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임의의 x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임의의 라고 하는 거 얘네들 좀 착각하시거든요. 뭐냐면은 임의라고 해서 얘 한 개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근데 이 임의의 x라고 하는 거랑 동의어는요, 모든 x입니다.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x의 값에 관계없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 우리 방학 때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건데 기억이 나실까나?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판별식 할 때도 k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만족한다 라고 나온다면 얘는 항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 같은 경우는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생긴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넣어도 다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보시게 되면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나? 얘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이 있었습니다. 계수비교법은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 계수들을 비교를 해서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고요. 그 다음 수치대입법은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다. 자, 이 뒤로 가서 문제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자, 유형 1번으로 오실게요. 자, 유형 1번 오시게 되면 항등식에 대한 겁니다. 자, 얘 미정계수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1번과 문제 3번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문제 1번과 문제 3번입니다.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 보게 되면 얘 두 개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A값, B값, C값에 대해서 다 합을 구하라 라는 건데, 자, 여기 있는 거는 수치대입법보다는 계수비교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수치대입법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지만은 걔보다는 그냥 얘 전개 다 해서 왼쪽과 오른쪽 계수가 같다라는 걸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자, 얘 전부 다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얘를 이쪽으로 분배 법칙을 합니다. 얘 줄 맞춰서 분배하라고 했었다.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x. 자, 그 다음에 c를 가지고 분배를 하게 되면 cx제곱에 플러스 2cx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되겠다. 자, 전부 다 더해 봅시다. x 세제곱 더하기 2 플러스 c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c의 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 자, 왼쪽과 오른쪽 개수 비교하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여기서 c 값이 나오겠다. 맞아요? 1 더하기 2c라고 하는 게 여기의 개수 1과 같네. 그러면 c라고 하는 게 0이겠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0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2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B라고 하는 건 0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가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문제 풀기 딱 좋은 거죠. 뭐냐면은 지금 괄호 안에 같은 항이 보이죠? 그죠?
x-1이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1만 넣게 되면, x에다 1만 넣게 되면 얘네 두 개가 사라져 버리잖아. 그래서 c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거 0, 얘 0, c만 남죠. 오른쪽에다가도 x에 1 집어넣게 되면 얘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거는 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다음 두 번째,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a가 사라지겠다? 가운데 있는 거는요 2 빼기 1이 되니까 1이잖아.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게 되고요. c라고 하는 게 3이기 때문에 b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1, 7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면서 b라고 하는 게 4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 a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할까? 얘는요 최고차항 계수를 한번 보실까요? x제곱이죠. x제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밖에 못 나와요. 이 문제 한에서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거는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값, b값, c값 다 구했고요. 얘네들 다 곱하게 되면은 12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유형 넘어가 보시면 그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여러 가지 표현이 항등식이 나옵니다. 이제 항등식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성립. 두 번째, 이미 x에 대하여 성립. 세 번째, x값에 관계없이 성립. 네 번째,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 얘네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네. 자, 9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9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저기 있는 식 뒤에 있는 K값에 관계없이, 정말 중요한 말이다, 그죠? K값에 관계없이 별표 하나 해주시고, 자, 이 K값에 관계없이는 어떻게 푸냐고 했었냐면, 여기 있는 식을 전부 다 풀어놔요. 그리고 나서 K로 다 묶습니다. 그 K의 개수가 0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 전부 다 전개해 볼게요. KX 플러스 X 플러스 KY 마이너스 Y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라는 뜻. 그럼 K로 전부 다 묶어내는 겁니다. K로 전부 다 묶어내면은 X, 여기 있는 거 플러스 Y, 여기 있는 거 플러스 1, 얘가 되고요. 다음 K가 없는 것들끼리 다시 적어주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거는 K의 개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뜻, 얘가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0이 되고 나서는 여기에 있는 x-y-3이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처음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0이다 라고 하는 식과 x-y-3이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식 두 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각각들 가지고 우리가 x라는 것과 y라고 하는 거 찾을 수가 있겠다. 어떻게? 연립해서요. 얘네들 두 개 더하면은 x가 나오겠다, 그지? 더해볼게. 2x-2라고 하는 게 0이네. 따라서 우리가 x라고 하는 거는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이제 여기 있는 1을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y값 찾아주면 되겠다. y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라고 구할 수가 있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인데 1 빼기 마이너스 8 얘가 되니까 9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 적어 두시죠. k의 개수가 0 만들기, k 개수 0 만들기. 얘 뒤에 있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분에서도 꽤나 잘 나오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판별식 적을 때도 얘네들이 사용이 되니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죠. 자, 이제 유형 3번입니다. 자, 조건이 주어진 항등식을 말이 안 나와 풉니다. 자, 14번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데 y라고 하는 게 비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2대 3이래요. 얘 비율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0이다. 아니 6이죠. 6이 0이다 라고 하는 건데, 모든 양수 x, y에 대해서 거기다 밑줄 한번 해줄까요? 모든 양수 x, y에 대해서 거기다 밑줄 해주시고, 얘 항등식이 하나의 표현이었다, 그죠? 그래서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음 얘가 항상 성립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여라. 자, 먼저 우리가 x와 y에 대한 것부터 바꿔놔야 될 겁니다. 지금 얘 비례식 풀게 되면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죠? 3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2y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얘 가지고 x에 대해서, 아니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밑에서 있는 이 방정식에다가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y라고 하는 거를 바꿔보죠. y라고 하는 거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이다 라는 식이 되고요. 밑에 있는 y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는 ax 더하기 2분의 3bx 더하기 2분의 3b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지금 항등식 표현 적어놨잖아요, 그죠? x, y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 얘를 다른 말로 바꾸는 겁니다. x, y에 관계없이 라는 걸로 바꾸게 된다면 x 값의 개수가 0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x로 다 묶어봐요. a 더하기 2분의 3b 라고 하는 거에 x 더하기 2분의 3b 마이너스 6이 0이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x 개수가 0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해돼요? 자, 얘가 0이면은 자동적으로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 b 값 얼마예요? 4잖아요, 그죠? b가 4이기 때문에 여기다 4 대입하게 되면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걸로 구해지겠다. 따라서 a 값, b 값 다 구할 수 있고요. 얘네들 제곱의 합이잖아요. 36 더하기 16 5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자에 대해서 그 개수가 0이 된다라는 게 정말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꼭 알아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15번 문제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말에 한번 체크해 보시죠.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거, 얘 항등식이라는 표현이다,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y를 바꿀 거예요. y라고 하는 거를 2x-k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얘 x로 정리를 해서 바꾸는 건 상당하게 비춥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제곱이 있잖아요.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x는 해서 나타내는 것보다는 y는 해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계산하게 되면은 ax제곱 더하기 bx,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x제곱에 플러스 2x가 되고요. 여기에는 플러스 6x에 플러스 3k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k가 되는 거고,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온다, 그죠? 자, x값에 대해서 관계없이에요, 여러분들. 관계없이. 자, 일단 동류항들끼리 전부 다 한번 묶어볼게요. a-4의 x제곱 플러스 얘네들 다 묶으면은 b 플러스 8의 x, 그 다음은 얘네들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라는 값이잖아. 자, 얘요. 지금 얘가 성립할 때 k 곱하기 a 마이너스 b를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얘를 보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죠. k에 대해서 하나로 안 묶이는 게 문제잖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었던 거랑 살짝 다르잖아요. 자, 얘는 x의 항이 각각 총 2개입니다. x가 들어가 있는 항이 총 2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푸시면 돼요. x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얘의 개수가 0입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얘도 0이 되어야지만 항등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것도 0이다 라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들에 있어서 a가 4가 되고요.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k라고 하는 거는 2라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a-b라고 하는 거는 12고요. 거기다가 k를 곱하면은 24? 지금 뭐 계산 잘못했나? 답이 아닌데? 아, 여기 k가 빠졌다. 그죠? 여기 이 kx죠. 아하. 다시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k가 2니까요. 여기에 들어갈 거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a 빼기 b는 14고요. 거기다 2를 곱하면 28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지금 항등식에 대한 표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항등식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뒤에 있는 유형 4번에 16번 문제를 같이 볼 텐데 여기 유형에다가 별표 3개 해주실래요? 자, 이 개수의 합 구하기 유형 광교호는 조금 유력합니다. 광교호는 조금 유력해요. 유신고도 가능합니다. 유신고도 좀 유력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얘요. 개수들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16번 문제를 보면서 보는 게 가장 깔끔할 겁니다. 자, 16번 문제. x의 열제곱이라고 하는 게요. a1 곱하기 x-1의 열제곱 더하기 a2의 x-1의 9제곱 더하기 해서 계속 더합니다. 어디까지? a10의 x-1 더하기 a의 11까지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짝수 번째에 있는 것들만 구하래요. 자, 얘 어떻게 구하냐? 자, 얘는 딱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항의 개수 합. 자, 얘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다 더합니다. A11까지요. 자, 얘를 어떻게 구할까? 민주 혹시 이거 기억나니? 방학 때 했었는데. 승범 씨는 기억이 나실까? 연우는 기억나실까? 알아요. 이거 알아요. 뭐예요? 이거 x-1을 조립되고 그래요. 아, 유사하긴 한데 그건 그 뒤에서 나오고요. 얘는 그렇게 구하기엔 너무나도 멀고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고요. 연우는 기억나나요 혹시? 기범이 기억나요? 이것들 기억이 안 난다고? x에다 1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x에다 1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x에다 2 집어넣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네. 2요. 기억을 하시네. 얘 x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얘네들이 전부 다 1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개수만 남죠. 그래서 전부 다 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x자리에다 2를 집어넣었잖아. 왼쪽에도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10제곱이 되는 거야. 승범이 살아있다. 승범이가 왜 칭찬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봤었던 문제는 x-1이 거듭제곱이 아니고요. x이 거듭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승범이가 1을 말한 겁니다. 그 정도? 네? 지금 민재표만 밟아? 자,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홀수 번째나 짝수 번째 항들만 구하는 방법입니다. 홀수나 짝수 번째에 있는 항의 합이요. 자, 얘는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구해서 얘네들을 구해줘야 되거든요. 뭘 구할 거냐? A1 빼기 A2 플러스 해서
얘는 빼기가 되겠다. 빼기에 A10 더하기 A11 얘를 구할 거예요. 풀마가 나오게끔 할 거예요.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요? 풀마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야 풀마가 나오나요? 1. 아닌데요? 0입니다. 0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10제곱 플러스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 9제곱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래서 풀마가 계속 나와요. x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에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겠네? 자, 홀수 번째에 있는 항들은 어떻게 구하냐? 얘네 두 개를 연립해요. 연립해서 빼면은 짝수가 나오고요. 더하면은 홀수가 나오죠. 보이시나요? 더해볼게요. 2에 A1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11까지 더해진 거 얘가 2의 10제곱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다음 얘에서 얘를 뺄게요. 빼도 마찬가지죠. 2에 A2 더하기 A4 더하기 해서 A10까지 얘 계산한 게 2의 10제곱이다 라는 걸로 연립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얘잖아요. 양변 2로 나눠주면 되겠다. 2의 9제곱이 답이 되는 거죠. 512가 답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로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로 상수항을 구하는 거예요. 이 상수항이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에서 빠질 수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구해야 되는 게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A11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A11만 남아?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A11이라고 하는 이 상수항은 1이다 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19번 문제를 풀면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죠. 자, 19번 풀고 풀이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가지는 걸로 합시다. 19번만 한번 풀어보시죠. 얘 문제 겉보기로 보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 지금 풀마니까 우리가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요? 풀마니까 그러니까 얘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달고 얘는 플러스 달고 그럼 x 자리에다가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거 얘는 1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4제곱이네요. 16이다 라고 해서 문제 끝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여기에 하나 함정이 있어요. A8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A8이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A8이라고 하는 거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 최고차항이잖아요. 얘 최고차항 개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총 4제곱을 하면 최고차항 나오잖아요. X제곱이 개수 1이죠? 1이 X제곱, 1 곱하기 X제곱을 4제곱 해도 1 곱하기 X 8제곱이 돼서 이 A8이라고 하는 거는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수항이든 최고차항 개수든 이렇게 다 전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 있는 A0라고 하는 거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해도 되지만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이 4제곱이 돼서 A0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이 4제곱이 되는 건 얘가 1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직접 전개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개수를 얻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X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4제곱을 해야 최고차항 개수가 나올 거잖아. 그죠? 우리가 특정 항을 구하는 곱셈에서요. X제곱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를 각각 다 전개해서 X 4제곱에 어쩌고저쩌고 X 4제곱에 어쩌고저쩌고 얘까지는 계산되죠. 그죠? 최고차항 8제곱이라고 하는 건 얘랑 얘만 곱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수가 1이니까 A8이 1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나 상수항이나 다 전개시켜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던 이 결과는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해서 마이너스 A7 플러스 A8까지 되는 이 경우였어. 그럼 여기서 A8이라고 하는 걸 하나 빼줘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나오거든. A8이 1이잖아요. 16에서 1을 뺀 15라고 하는 게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여기는 이런 유형에서요. 상수항을 하나 빼버리던가 최고차항 계수를 빼는 게 꽤나 잘 나와요. 얘 하나만 빼도요. 오답률이 확 올라가요. 얘네들 놓치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잘. 어쨌든 얘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시죠.